네, 이렇게 저희가 무릎 어깨 질환 치료법과 또 좋아지신 분들 사례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내 무릎은, 내 어깨는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OBS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3시 5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올해 67이에요. 67세요. 예. 네. 어머니,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우리 원장님께서 여쭤보실 거니까요. 네. 그거 어머니 네네. 좀 대답 좀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네.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왼쪽 무릎이 네네. 많이 아파갖고 한 10년 전서부터 그랬어요. 아유, 오래되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병원에 다니면서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사를 맞고 그러면 네.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최근까지 아프고 겨울에 더 심하게 많이 아파요. 네, 요즘에는 그냥 걸어 다닐 만은 한데요. 네. 잠잘 때도 무릎과 무릎을 이렇게 포개지고 옆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무릎을 포개고 앉으려면 통증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 네네. 근데 네. 이제 요 동네 병원에 또 갔더니 네. 병원인데요. 네네. 그 연어에서 추출한 그 DNA 주사 네. 무릎에 그것도 맞아보셨어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한 3번 정도. 세번 지금 이제 정도? 또 맞을 때가 됐는데 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아프니까 그렇다고 예.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맞을 수도 없고 제가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더더군다나 안 되죠. 예, 네네. 예.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이 방송을 보다가 제가 네.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은 지금까지 그냥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래서 꾸준히 관리는 받아오셨는데, 네네. 그거가 관리를 했지만 불구하고 이제 이게 주사가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이게 네. 이제 자꾸 그런 거는 아마 병의 자체가 관절염이 네. 점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사나 DNA 주사, 연골주사 같은 걸 맞아도 효과가 없어지는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감기에서 우리가 폐렴으로 넘어가면 약을 바꿔야 되듯이 네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 도대체 이게 왜 아픈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사가 안 났지? 이 주사가 왜 안 났는 거지? 이게 병이 뭐 때문에 아픈 건지를 어머니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듯이 한번 좀 더 네. 큰 병원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게 네. 병의 진행 상태를 우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병이 더 악화되는 건 없는지를 네네.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이게 이제 크게 수술을까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동네 의원 치료만 하다 보면은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네. 늦게 큰 병원은 진짜 아플 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진짜 네네. 수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조금 아마 어머니 단계에서는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을 네. 가셔서 네네. 전문가랑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분명히 이 치료 말고도 더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고 또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근본적으로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를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연어 DNA 그 주사는 더 네. 이상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걸로는 좋아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치료를 계속 지금 병행하는 거 자체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다른데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검사를 좀 먼저 좀 정밀하게 뭐 MRI라든지 이런 네. 검사들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어머니 지금 치료 말고도 좀 다른 치료 방법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맞습니다. 여러 전문의들 만나보셔서 한번 치료법을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우리 아버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7세입니다. 아,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건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른쪽 무릎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오른쪽 무릎이요. 증상이 어떠시죠? 좀 증상이 증상이 불편하신. 저기 예.
헬스 다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조금 단계를 좀 높여갖고 걸으면은 네네. 좀 시큰시큰거려요. 간격을 넓혀서 걸을 때. 예. 아니, 단계 그 빠르, 이제 속도를 트레드밀에서 빨리- 뭐 6, 7, 8 이렇게 단계, 올려가시면 예. 네, 속도를. 네. 그래서 지금 치료는 뭐 따로 병원은 가보셨나요, 아버님? 병원은 다니긴 다니는데요. 네네네. 퇴행성 관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치료는 어떤 뭐 주사를 맞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아니, 약은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약만 계세요? 드시고 계시고. 네. 예. 네. 일단은 뭐 근데 평소에 아버님 운동하지 않을 때 뭐 걷거나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아프진 않으신가요? 평상시는 괜찮은데요. 네네. 네. 조금 심하게 걷고 그럴 때는 조금 다리가 시큰시큰데요. 활동량이 많으시면 네.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아버님은 그래도 지금 운동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몸이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숫자 나이는 수칙이 중요하진 않고 요즘 추세는 신체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아마 신체 나이가 많이 건강하실 것 같아요. 젊으실 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관절염은 초기에 딱 아까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초기에 오시면 오실수록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문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 시큰거리는 원인이 연골이 금이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대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 이런 원인을 찾고 그거에 맞춰 적절로 치료하면서 운동도 병행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 병원에서 우리가 아버님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받고 관리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네네. 무릎이 살짝 안 좋으신 분들, 이제 그렇죠. 시작되시는 분들 예.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통증이 있는 선에서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운동을 무조건 안 해버리면 실제로 근육이 쑥 빠져가지고 네. 또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가랑 상의해서 해도 될 행동하고 운동하고 아닌 행동을 좀 구별해서 네.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위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통증도 잡고 또 근육도 빠지지 않고 네. 일석이조로 아. 같이 치료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네. 해야 될지도 전문의하고 한번 좀 상담을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무작정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 관리 좋아하시는 아버님인데 음. 초기면 초기일수록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까 빨리 한번 병원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네. 자,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세요. 64세요. 네. 오늘 60대 네. 분들이 오늘 전화를 많이 네. 주시네요. 네, 그렇죠? 목소리도 더 예. 젊으세요. 예, 우리 어머니 어떻게 안 좋으신지 우리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무릎이 한 네. 며칠 전에 아파갖고요. 네.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른쪽 무릎은 관절 1기라 그러고 일기요. 네. 왼쪽은 관절 2기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정도는- 거기서 연골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네, 이거 처음 맞으신 건가요? 예, 예. 네. 그런데 그걸 맞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맞고 나서 뭐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면 네. 뭐 어디 불편한 건 아니 없으셨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네. 일단은 3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면은 아니 3번 안 맞고 지금 3번 맞으라 그러는데 한 번 맞으신 한 번밖에 안 거구나. 맞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번 맞으라 그러는데 그 3번 맞아도 되는가 싶었어. 일단은 아마 1기랑 2기 사이라고 하면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단계면은 아주 심각한 네. 단계는 아니라서요. 연골사는 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네. 마치 몸에 좋은 영양제를 먹듯이 관절에 영양제를 맞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3번까지 맞았는데도 어머니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제 치료가 이걸로는 나을 수 없는 단계의 관절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참고 계속 끙끙 앓고 계속 지나주시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세 이게 번- 지금 네. 이제 처음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 생각은 3번까지는 맞아보고 네. 근데 네. 그 뒤에도 계속 혹시나 아프다 그러면 똑같은 네. 치료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네.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해보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인 치료를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꼭 연골사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예. 연골 주사 그게 옛날에 뭐 뼈 주사라 하는 그건가 싶어갖고. 다른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연골사는 뼈주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 뼈주사는 맞지 마시고요. 연골사 예, 정도는 어머니 단계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맞아보시고 증세 네. 봐서 또 그게 호전이 없다. 그럼 더 큰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네. 확실하게 좀 검사를 해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거라서 그렇죠. 예. 저희가 네. 추천은 안 드리고요. 네. 지금 맞고 계시는 연골 주사는 3번까지는 맞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네. 아마 그게 병원에서도 아마 보험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먼저 아마 추천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먼저 치료 받아보시고 저희가 오늘 뭐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증식 주사 치료 그렇죠. 방법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좀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맞습니다. 간격은 또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연골사로 이제 안 낫는 경우에 우리가 증식 주사를 치료하게 되는데 증식은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염증을 약간 유발을 해서 맞고 나서 약간 좀 뻐근한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과정이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면서 삼투압 과정을 통해서 염증을 유발했다가 이게 가라앉는 과정에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섬유 아세포를 재생을 유도하면서 우리 면역 기전을 통해서 이 인대 자체를 타이트하게 아물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기를 지나서 증식기가 되면은 통증이 근본적으로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리모델링기라고 해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면서 인대가 타이트하게 아물게 되면 염증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근데 보통은 평균 한 뭐 4주 간격이나 이제 우리가 짧게는 한 1, 2주 간격으로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재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4주 간격으로 맞기를 권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사라고 하니까 이제 다 똑같은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뼈 주사도 또 따로 있고 지금 연골 주사도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증식 주사도 다 다른 치료 방법들이니까 요것도 어머니가 좀 잘 보시고 이렇게 전문의들하고 큰 병원 가셔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은 다 상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맞는 치료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전화를 주셔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장님 끝으로 저희가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늘도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혹시 무릎 건강을 좀 초기에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초기 관절염에 우리가 어떤 관절이든 간에 오늘은 뭐 무릎과 어깨가 메인이었지만 네. 어느 관절이든 간에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그래야 이 관절을 더 튼튼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데 무리한 운동,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적게 하면서 이 채식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 근육이 쏙 빠지면서 이 체중 감량하다가 근육이 빠져서 더 관절염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예.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랑 함께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을 매일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건 줄이는 건데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운동도 없이 그냥 막 굶기만 하고 네, 맞습니다. 적게 먹고 이렇게 네. 해서 줄이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 예, 오히려 근육이 예. 빠져서 더 예. 관절이 망가질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쫄쫄 굶으면 안 되고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영양분 섭취 잘 네. 하시면서 특히 네. 단백질원 같은 거는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육에도 그렇죠. 좋고요. 그러니까 네. 단백질 같은 건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남성분들이 그 여성분들보다 관절염이 조금 그래도 빈도가 적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체 근육이 좀 남성분들이 근육량이 네.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관절염을 알아도 남성분들은 덜 아파하고 그냥 견디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으로 인한 근육량이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